안녕하세요. 왕심심입니다. 자, 지금 증시가 굉장히 많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종목 중에 9개가 넘게 폭락을 하고 있는 거고, 코스닥을 기준으로 간단히 보시면 100종목 상승에 1229종목, 1230종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왜 방송을 지금 하고 있냐?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종목들을 좀 유익하게 많이 제공드리고, 또 나름 저의 시간을 분배하기 위해서 지금 일종의 테스트인데요. 제가 지금은 비교적 한가한 시간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석글을 간단히 올리고, 그리고서 오후에 다시 한번 장 마감 후에 추천을 한번 더 올려드리는 게 제 스케줄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증시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지금 시간은 증시 분석과 이전 추천드렸던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으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제가 종목 추천도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상황이 안 좋죠? 이렇게 되면 많이 못 올려드릴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대응의 중요함 이런 게 많이 참작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응이 굉장히 잘 되긴 했는데 증시가 많이 하락하니까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럼 증시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이어서 바로 코스닥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코스닥에 대해서 오늘 약간 기대도 좀 있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825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825포인트의 기준은 기존의 상향 추세를 이어오던 흐름과 또 62평 라인 하단을 기준점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원래는 증시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16일부터 다른 건 몰라도 증시는 진짜 잘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6일부터 제가 인버스 제 문자를 날려드렸다고 말씀드렸고, 방송으로도 제가 뜸을 좀 드렸어요. 귀띔을 드렸고, 그 후에 이제 이날 하락하면서 증시 이탈 가능성 제가 강력히 어필을 드렸습니다. 근데 양봉 한번 타고 좀 천천히 밀릴 거라고 보여졌는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겹치고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유럽 봉쇄 가능성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배터리데이 이게 폭망했죠. 해서 이게 악재가 된 부분, 지금 한국에는 북한 총살 이게 오늘 한국에 좀 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한다 그러면서 평화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가운데 이런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안 좋게 반응을 했고요. 또 미국 증시 박살도 한몫했죠. 네, 그러면서 밀리고 있는데 지금 일단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증시가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825포인트에 대한 지지세가 강력해야 되는데 이거 지지하지 못하면 다음 지지라인은 700포인트 부근까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는 제가 2300포인트 말씀드렸는데 이대로면 진짜 이탈 마감이에요. 물론 반전 카드가 있으면 훅 반등하겠죠. 뭐 예를 들자면 과거 패턴을 한번 보시면 뭐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약간 좀 빠르게 반전하는 카드가 있으면 올라올 텐데 그러지 못하면 좀 계속 밀릴 수 있고요. 근데 단중기 차원에서는 어떤가? 올라온다고 봐야 됩니다. 왜? 자, 월봉, 주봉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단기적인 급락 이후에 기존 추세가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상향 패턴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을 때는 일시적인 급락은 다시 한번 슈팅으로 연결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폭락은 다시금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단중기 관점에서 지금 긴 패턴이 이탈되진 않았습니다. 추세가 주봉상 22평 이탈 추세는 아니고 11이평 이탈 추세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만 다시 조금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 단중기 관점에서는 회복 가능성 있음. 그죠?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제가 인버스를 추천드린 게 장기적 관점이 우선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고점 형성하게 되면 횡보하다가 형성하면 좀 빠질 수 있다.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단기적으로 825포인트, 코스피는 2300, 코스닥은 825. 이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지지 못하면 각오 조금 해야 합니다. 뭐 외부 변수가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지지하지 못하고 밀릴 수 있다.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증시는 제가 약간 복잡하게 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뭐 그만큼 많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아침 일찍부터 포트가 비었는데 다른 분들께서 잘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분석드린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을 이제 보실 텐데요. 제가 일단 엑셀을 정리해서 카페에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이 내용들 제가 한 번에 쫙 정리해서 또 한 번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료 추천 및 분석드렸던 종목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보시죠. 네. EM코리아 월요일 건데 오늘이 목요일이죠. 그럼 이쪽은 패스할까요? 네, 이 위 종목들 중에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패스하고 대한통운부터 한번 볼게요. 대한통운은 오늘 굉장히 좀 호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에 비해서 대형주다 보니까 또 양호한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하단권 약간 더 밀릴 수도 있긴 한데 조금 더 밀리면 매집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이 물류 혹은 뭐 택배 이런 기업들의 언택트가 더 가속화되면서 지금 굉장히 좀 기름을 붓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좀 복잡하게 보이는 차트입니다만 어쨌든 중장기적인 패턴에서는 추세 전환 부근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주가 다중 배열 라인과 또 저항권들 돌파해서 기존에 있었던 또 19만대, 20만대 향해 가는 흐름이거든요. 또 쌍바닥 잡기도 하고요. 상향 패턴 유지하고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길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밀리면 진짜 길게 가실 분들은 더 밀리면 접근을 더 이어보세요. 다음은 나이백입니다. 나이백은 오늘 좀 많이 밀리게 되네요. 그죠? 이런 거는 어쨌든 기존의 장기 추세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이 부근 오면은 지지받고 다시 슈팅 나올 수 있어요. 과거 뭐 이런 때처럼요. 그죠? 슈팅 결국엔 나오긴 나오죠. 시간이 걸릴 뿐. 나이백도 마찬가지고요. 턴어라운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규 매수 그런 건 좀 자제하셔야 되겠고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해서 좀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관망.
추세 회복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죠? 자, 다음은 현대공업.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어제 제대로 터졌는데 저희가 어쨌든 정식적으로는 제 손절가를 7,280원 부여드렸기 때문에 손절로 일단 잡았습니다. 네. 어제가 뭐 마지막 불꽃이 되는 느낌이 있고 지금 보시면 약간 타평 천장을 이제 다지는 그런 모습에 있기 때문에 증시적인 영향이 없더라도 좀 밀릴 수 있는 패턴의 우려가 있었던 종목이므로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길게 보시면 22평 잡고 가져가시면 되지만 이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이거를 돌파 마감하지 못하는 이상 양봉이 이렇게 마감이 돼줘야 되겠죠? 네, 이런 마감이 나오지 못하면 좀 힘들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HLB 생명과학. 네. 네, 이 HLB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렸고요. 추세 이탈하면서 추가 단기 하락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모양새고요. 다만 이제 조금 길게 본다면 추세적으로 원봉 잡고 끝나는 케이스보다는 원봉 잡고 이제 투봉 잡으러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기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 측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어디까지 밀릴지 혹은 뭐 턴어라운드가 언제쯤 나올지 그거에 따라서 상황이 좀 많이 변할 것 같아요. 굉장히 유동적이니까 지켜보시고, 하여간 단기적인 타이밍은 지났으니까 혹 물리신 분들은 길게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미련 없는 손절을 이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바닥을 어디서 잡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동양물산. 동양물산 슬슬 매수 가능한 포인트입니다. 네, 1100대 해가지고 부근 오면 제가 슬슬 담아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17일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단기 차익은 이때 끝나는 게 맞지만 좀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추세 잡고 하단 오면 들어가셔라. 기회가 슬슬 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밀리거나 혹은 뭐 부근 오면 조금씩 접근을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서암기계공업이고요. 뭐 저희 기본 차익권에는 도달했지만 그 후에 밀리는 양상이고, 보시면 추세 거의 뭐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고점 찍었기 때문에 밀리는 흐름이었고요. 증시에 의해서 또 같이 밀리는 그림이네요. 자, 일단 4천 이 하단권 지지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부근 오면 매수해서 가시는 건 괜찮습니다. 지금 뭐 물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장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흐름 어쨌든 간 박스 추세를 이어가면 박스 매매 가능하니까 더 보시고요. 다음은 써니전자. 오늘 뭐 양호합니다. 그죠? 양호하고 흐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매수가 대비 거의 7% 정도 오늘까지 올라온 건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하이웨이브 캔들은 굉장히 좀 불안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종목 자체가 그런 거고, 비교적 또 지금 같은 시국에는 이 안테마가 오히려 좀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물량대 돌파하려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5일 추세 일단 보고 추가 홀딩을 이어가도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보실 텐데요. 저희가 22일 날은 종목을 드리지 않았고 이제 어제 드렸는데, 어제는 뭐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루미 마이크로 같은 경우 제가 뭐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3시 50분경 그렇게 제가 녹화를 했거든요. 하지만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의 특성상 좀 늦게 올라갔고, 그래서 올리려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미 시외로 많이 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문자 드린 걸로, 메일 드린 걸로 매매하신 분이 아니셨으면 솔직히 먹을 순 없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상한가 간데 뭐 이런 흐름은 일단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죠. 그렇게 가시고
다음은 인지 디스플레이인데 이거는 뭐 저희 손절가 이탈은 아니고요. 추세 받쳐주고 있고 제가 이거 설명드리길 아마도 이 추세권에서 22평 하단이 올라오면 결국에는 바닥, 더 이상 추가 하락할 바닥권이 팽배해져서 좀 없다. 그래서 오를 폭보다 어떻게 보면 내릴 폭이 없는 종목,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네, 더 지켜보시면 되겠고 아직 이탈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하루 더 보는 게 맞습니다. 세코닉스는 저희 기본 차익권에는 도달을 했네요. 네, 4%까지 올라왔습니다. 기본 차익권 도달했고요. 증시랑 뭐 여러가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보이시는 것과 같이 한 5,600포인트 종가 돌파 못하면 강하게 돌파 마감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돌파 마감해주지 못하면 강한 매물대로서 계속 남을 수밖에 없고 저항권이 두텁기 때문에 그럼 다시 밀릴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이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게요. 5,600 돌파 마감을 못하면 밀릴 수 있음. 이 밀릴 수 있다는 거는 뭐 4,000대 초중반까지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셔서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리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타이밍 좀 보시다가 흐름 돌파 못하고 제가 드렸던 지지라인 시가 해서 5,100 구간 지지하지 못하면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은 대교입니다. 대교 오늘 못 갔고요. 아무래도 좀 쉬어가는 패턴일 수밖에 없죠. 네, 뭐 바닥권 횡보하는 거 나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좀 매집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짧게 접근하기 뭐 어려워질 수 있지만 길게 보면 나쁘지 않다. 여전히 유효함.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시와 또 종목들 간단히 살펴봤고 지금 2시 20분경인데요. 코스닥이 4%까지 밀렸습니다. 증시 어떻게 마감되나 한번 보고 또 필요에 따라서 언급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또 오후에 추가 추천 네, 추가 추천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잘 마감하시고 저는 잠시 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심심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금 시장이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제가 장중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인데 증시가 4% 넘게 하락 마감을 해버렸네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매수가 나와서 추천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조심해야 되겠죠. 간단히만 살짝 체크할게요. 자, 지금 이탈했죠. 코스피 이탈했고 코스닥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하단까지 다시금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메꾸려면 훅 반등이 나와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반전 카드가 있고 뭐 기술적 슈팅이든 뭐든 해가지고 훅 회복이 되면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 할 것이고요. 그러지 못하면 약간 이렇게 밀렸다 가겠죠. 그죠? 추가 하락 가능성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약간 올라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해서 뭐 내일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2300과 825포인트 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일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지하면 다시 또 가는 거고요. 아니면 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쭉 종목들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일로 넘어가가지고 이건 이제 어제 드린 내용 지금 추천을 드리긴 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중이나 뭐 그런 부분들 조절 잘 해주시고 사실상 경험 삼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막 끝장을 보겠다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최근 상황 자체가 네, 좀 감안하셔야 돼요.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매커스입니다. 오늘 매커스가 떴는데 매커스의 포인트는 2평 베어라인들이 하단에 깔리면서 장기 2평 하단 지지세를 강력히 형성한 부분
그리고 이 하단 부근에 보시면 구름대가 결론적으로 받쳐주고 있죠. 그 부분을 한 가지 저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 이전에도 한번 반등하려고 타평 바닥 다졌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등하지 못했죠. 여러 요인으로 반등하지 못했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약간 흘렸다가 슈팅을 가려고 일부러 작전하는 패턴 같았는데, 오늘 시기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상봉이었는데 그걸 뒤엎는 오늘 양봉 형성하면서 윗꼬리가 길지만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고점 돌파하고 지금 신추세로 갈아타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사실 완성형 차트는 아니지만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면은 얘도 많이 갈 수 있는데 내일 흐름이 글쎄요 한 4,500대 이렇게 마감을 해주면 이거 훅 갈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할런지 봐야 되겠습니다. 기존 홀딩 분들은 홀딩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3,000 중후반대 북은 매수 유효합니다. 북은 오면 매수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근에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 내려오면 오히려 매수를 해서 가져가시면 되고, 지금 당장은 단타 아닌 이상 접근 금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드릴게요. 매커스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방송에서 감히 이렇게 딱 말씀드릴 만한 그런 호재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가지 뭐 뒤져봤는데 뭐 타당한 거는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드론 얘기도 있고 자율주행 얘기도 있고 뭐 그래픽 관련주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간단히만 그냥 살펴보시면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2006년도 설립해서 2007년 상장했고 매출액이 574억 원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다 정도? 네, 그렇게 엄청 특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하실 분들은 4,330 이하 매수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단이 결국에는 지지라인 받기 때문에 부근을 손절 잡아야 되는데 3,800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종목이 적기 때문에 드리고 싶어도 두 개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묶어서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케이프. 케이프는 지금 추세가 계속 고르게 형성되고 있고요. 보시면 역회된 숄더 잡고 어깨가 굉장히 탄탄하게 역으로 잘 잡혀있죠. 원래는 기존 2평 라인들 지지세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2평 라인 지지세도 좋았었는데 저항이 두텁다 보니까 이 돌파 흐름이 이어지지 못했고 돌파를 못하면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단식 하락세 혹은 깃발 폭락세가 좀 이어지다가 최근 와서 추세를 턴어라운드 했고요. 중대기로는 진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와 같이 이렇게 두터운 저항대 돌파하지 못했고 밀렸는데 오늘은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단중기 종가 기준으로 최고 종가 형성하게 되는 모습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그런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나쁘지 않아서 추천드릴만 합니다. 케이프고요. 기존 홀딩 분들은 단가를 3200 부근에 맞춰서 단중투 이상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가시면 좋고요. 단가가 지금 같은 상황에 4,000대다 단가가 높으시면 단기 대응 해주시길 바랍니다. 단기 대응 저희 최소 목표가 3% 잡고 접근하는데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시장이 시장인 만큼 봐야 되겠죠. 현재 4,230 이하 매수 노려주시면 되고 저희가 단기 대응은 일단 손절을 3,900 잡고 갈 거예요. 이렇게 잡고 갈 건데 단중기 가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3,200 해가지고 혹시 밀린다면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매집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 정비열 깔고 있고요. 추세가 네, 최고 종가 흐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도 살았다는 거는 얘는 옥석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감하겠고요. 오늘 이 두 종목 근데 뭐 조심히 접근하셔야 되겠고 저는 내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해야 되겠네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대응에 따라 차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는데 오늘 아프신 분들은 좀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힘내시고 또 저희가 앞으로 주식할 날이 많기 때문에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 전 내일 뵙겠습니다. 종료!